새벽 4시 반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떨리듯 켜져 있습니다. 24시간도 모자라 매일 19시간씩 가게를 지키던 50달 김 사장의 분식집인데 오늘따라 그 불빛마저 유난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철제 셔터 위에 붙은 임대 문의 종이가 바람에 찢어진 채 펄럭이고 바로 옆 가게도 그 옆 가게도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골목은 지금 텅 빈 상가들이 도미노처럼 줄지어 늘어선 침묵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불운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10곳 중 한 곳꼴로 문을 닫았다는 뜻이고, 창업 대비 폐업률은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75.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사장님 중 3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벌면서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도 95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나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의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잔혹한 진실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유독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3.2%입니다.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5.6%이고, 일본은 9.5%, 미국은 6.28%, 독일은 8.7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업가 정신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갈 수 없고 중소기업은 급여가 너무 낮고 50대에 퇴직당한 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열고 커피숍을 차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억지로 사장님이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몰려든 자영업자들이 한정된 내수시장 안에서 서로의 살을 깎으며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골목에 커피 전문점이 5곳이고 치킨집이 4곳이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무거운 짐이 올라탔습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매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직원 한 명을 더 쓰면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순식간에 수백만 원씩 불어납니다. 재료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같은 기본 식자재 가격이 지난 3년 사이 30% 이상 뛰었고, 이 부담을 메뉴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가장 세게 조이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달 중개 앱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매출 대비 배달앱 관련 비용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장님이 66.9%에 달합니다. 만 원짜리 음식을 팔면 3,000원에서 4,000원이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가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것은 몇백 원 아니면 오히려 적자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 속에서도 배달 주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마저 끊으면 가게가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사업자 대출만 723조 3천억 원이고, 가계 대출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평균 3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은 1인당 평균이 4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연체액은 18조 원에 육박하고, 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 3천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가난한 사장님일수록 더 많은 빚에 짓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중 채무자 비율은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6만 9천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1%인 172만 명이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입니다.
이들 중 연체 상태에 빠진 사람은 9만 7천 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 총액은 23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8%나 폭증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도달하면 그 끝에는 태업과 신용불량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소득 대비 평균 10배를 넘어서 1년치 벌이를 전부 빚 갚는 데 쏟아부어도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수백만 가정의 식탁 위에 놓인 절박함이고 자녀 학비를 포기해야 하는 부모의 눈물입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2026년 기준 13%를 돌파했고 지방은 20%를 넘어 상권 붕괴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공실률은 26.54%로 상가 4곳 중 한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공실률 22.3%, 명동 15.7%, 홍대 13.2%로 한때 전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권마저 빈 가게 행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2년 연속 전국 폐업률 1위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매년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72.4%로 거리의 사장님 10명 중 7명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장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의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86.7%로 압도적이었고, 그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52.2%, 인건비 상승이 19.4%, 원재료비 부담 증가가 46% 순이었습니다. 새로 창업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1년 생존율은 77%이고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5년 안에 살아남는 가게는 10곳 중 겨우 5곳뿐입니다. 음식점은 더 가혹해서 5년 내 폐업률이 70%에 이릅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7곳은 5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잔인한 숫자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비명이 솟아 있습니다. 매년 평균 930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주에서 유흥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사장님은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며칠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소기업도 마땅찮고 퇴직 이후의 안전망은 너무 얇아서 결국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어 가게를 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연체나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 20만 명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천조 원이 넘는 빚더미 앞에서 연간 5천억 원의 이자 경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과 시장 논리 사이에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좁은 시장에서 너무 적은 파일을 두고 싸우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100만 명의 폐업은 해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골목에서 오늘도 새벽부터 불을 켜고 반죽을 치고 있을 사장님들에게 이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무모한 창업의 바다로 내몰리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 비극을 멈추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골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제까지 있던 가게가 오늘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